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지난 7월에 동경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한 뒤로 일본 정부는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 지하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태평양 수산물 전반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처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요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또 방사능 증기 유출, 이런 방사능 관련 일본 뉴스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얘기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7월 21일 날 동경전력이 그동안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된 지하수가 그러니까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4일인가요? 그 방사능 증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방사능 물질이 섞여 나오는 게 아니다, 오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시간당 2170mSv, 이게 연간 원래 1mSv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시간당 2170mSv면 굉장히 높은 양이죠. 그렇죠. 그런 방사능 증기가 나왔다, 이걸 또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여론이 많이 시끄러웠죠. 그런 상태에서 방사능 오염 지하수가 얼마나 나오는 거냐 도대체. 네.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8월 7일 날 이제 일본 정부가 그걸 추정을 했습니다. 한 1000톤 정도 되는 지하수가 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 그 중에 300톤 정도가 그 원자로 인근을 지나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돼서 바다로 나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게 한 지난 2년 5개월 동안 계속 진행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300톤씩 바다로 유출이 되고 있다 하면 이 수치만 봐도 엄청난 양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이게 동경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다 추정값이에요. 지금 예. 추정값인데요. 그 300톤도 사실은 추정값이죠. 예. 지상으로 나간 게 300톤이고 네. 그것도 바다로 일부 나갔을 거고 지하수로 매일매일 300톤이 나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럼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는 거냐. 그러니까 추정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 측정값, 거기에 이제 원자로가 있으면 원자로하고 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 땅이 있잖아요. 네. 여기 관측을 위해서 우물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우물이 지하수를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그 밑에,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우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샘플을 채취를 했더니 리터당 23억 5천 베크렐에서 31억 베크렐. 와. 1리터에.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예. 1초에 한 번의 핵이 불안하니까 스스로 붕괴를 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 붕괴가 일어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1리터 안에 23억 5천에서 31억 번의 핵 붕괴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1초에. 네. 1초에 그렇게 많은 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태평양의 방사능 오염,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도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예. 우리나라 바다는 안전한 건가요? 이게 바다가 해류가 있습니다. 온도 차이에서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저 필리핀에서부터 데워진 바다가 쿠로시오 해류라 그래서 일본 동해안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또 오야시오 네,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북쪽에서 해류가 또 나와서 두 해류가 만나서 태평양 쪽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그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서 밑으로 적도 북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를 다시 만나서 돌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 방향으로 도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 동해로도 가지만 그 필리핀에서 오는 물은 우리나라 남해와 우리나라 동해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을 때 우리나라 해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보통 4, 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2011년에 나온 게 2015년, 16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해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해류를 통해서 흘러가는 바다의 양은 바닷물의 양이 95%고 나머지 5%는 주변에 조그맣게 이렇게 확산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만 앞바다나 이런 쪽은 오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안전한 상황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 인류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죠. 예. 처음 경험인 거고 이 오염을 어쨌든 앞으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일단 해류는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이렇게 도는 데까지 4, 5년이 걸린다고 해도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류는 네네. 마음대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산란장과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크는 곳이 이게 다 다르죠. 이동을 하니까요. 예.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뭐 고등어나 근데 명태는 사실 우리나라 거의 안 잡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는 생태와 동태로 수입이 되는데 생태의 대부분은 일본 바다에 동해안 바다에 잡히는 게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거고 예. 동태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잡은 걸 얼려서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근데 고등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 연안에서 살고 있고 네. 근데 일본산 고등어가 또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고등어와 일본 고등어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근데 태평양산 뭐 참치 같은 다랑어 예. 이런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동성 어류라 하더라도 자기 권역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한 상태이긴 하죠. 네, 정말 이 정부의 대처가 절실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동성 어류도 문제지만 태평양 연안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가지 종류의 어종에 대해서는 태평양산 수입산 식품에 대해서 주 1회 검사하던 거를 주 2회로 확대는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예. 들어와서. 근데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뾰족한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아.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은 얘기가 어쨌든 앞으로 바다가 다 오염되면 어쩔 수 없이 뭐 방사물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친다면 네.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일본산 수산식품 말고는 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일본산 수산식품을 수입을 금지하는 게 가장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좋은 거죠. 네. 그래, 지금은 그걸 수입 금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산지를 속여서 일본산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지 않을까. 러시아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본산을 러시아산으로 또 둔갑시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산물 전체를 안 먹으려고 하는 그 수산업 전체가 좀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전 정부가 대처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전면 금지를 시키면 그러면 나머지 수산물은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국내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책 마련은 좀 시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환태평양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산 수산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감에 고등어와 갈치 같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